방청석까지 조용해진 그 순간 화면을 가른 정적의 정체. 이거 소리 맞나요? 생방에 가까운 분위기로 흘러가던 녹화 현장. VCR 화면이 전환되자마자 스튜디오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함성도 웃음도 심지어 속삭임조차 사라졌다. 한동안 진행자도 출연진도 방청객도 입을 열지 못했다. 카메라가 잡아낸 것은 화려한 연예인의 집에서 흔히 기대하는 고급 가구나 브랜딩 소품이 아니었다. 텅 빈 흰 벽과 창을 타고 들어오는 오후의 노을, 그리고 바닥에 놓인 검은 메트로놈 하나. 바늘은 일정하게 흔들리며 딱 그 소리 하나가 거대한 스튜디오를 붙잡아 매드 돌렸다. 그가 말했다. 여기는 제가 매일 긴장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짧은 멘트였지만 그 안에 긴 사연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이해했다. 지금부터 시작될 집공개는 소비되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숨겨온 속도와 상처, 그리고 약속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웃음이 폭발하던 녹화 초반, 기류는 어떻게 이렇게 뒤집혔나. 녹화는 원래 경쾌했다. 김용빈은 특유의 단단한 발성으로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가볍게 휘감았고, 어머니 에피소드에서 시작해 무대 실수담까지 나 한 번쯤 겪는 일상의 허점을 세밀하게 풀어내며 모두를 웃겼다. 진행자 신동엽은 용빈 씨, 이렇게 말 잘하는 줄 몰랐어요. 라며 장난스럽게 어깨를 두드렸다. 패널들도 낯가림 심하다더니 오늘은 완전 토크 폭주 기관차 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VCR이 시작되는 순간 그 탄성은 고유에 빨려 들어갔다. 화면의 첫 컷은 현관 위쪽에 붙은 작은 쪽지였다. 잊지마, 오늘도 처음처럼. 낡은 매직으로 씌어진 5글자에서 붓끝이 떨린 흔적이 보였다. 냉장고 문엔 누렇게 빛바른 포스트잇이 더 있었다. 엄마가 좋아한 콩나물국, 가는 마지막에. 간단한 가정의 메모 같았지만 자막은 설명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메모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첫 번째 훌쩍임이 났다. 카메라가 패널 속을 스치는 사이 누군가가 고개를 떨구었다. 웃음으로 채우기엔 너무 또렷한 온기가 있었다. 거실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고급 쇼룸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소파도, 대형 TV도, 광택나는 테이블도 없었다. 흡음 패널과 써 낙은 스탠드 마이크, 바닥 위에 의자 하나. 마이크 스탠드에는 수없이 교체된 듯한 테이프 자국이 층층이 남아있었고 의자의 좌판은 함정만 유독 문질러 달아 있었다. 자막은 담담했다. 무대 전날 무조건 2시간 앉아서 연습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상했다. 스타의 집이면 더 화려해야 한다는 속내가 시청자의 눈길을 잡아두는 비어있음에 조금씩 흔들렸다. 의자의 곁엔 투명한 아크릴 박스가 있었다. 안에는 구겨진 듯 접힌 편지 봉투가 수백. 팬들이 보내준 편지예요. 다 읽고 시 접어서 순서대로 넣어둬요. 그는 박스를 열지 않았다. 대신 오른쪽 벽으로 걸어갔다. 벽 한가운데 검은 매직으로 눌러쓴 문장이 있었다. 엄마,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을게. 그는 글귀 앞에 썼다가 카메라를 보았다. 이건 무대에서 떨리던 날 벽에다 적은 약속이에요. 지키려고요. 그 짧은 고백 이후 스튜디오에서는 숨 들이마시는 소리마저 사라졌다. 화면 속 메트로놈에 딱 많이 모든 음량을 대체했다. 제작진은 예상외에 자리를 더 열었다. TV가 없네요라는 질문에 그는 웃었다. 그럴 때 저는 귀보다 눈을 써요. 어딘가에 마련된 작은 노트북으로 과거 무대 영상을 재생하자. 그는 화면에 소리를 끄고 립싱크처럼 입모양만 따라했다. 로 벌어지는 순간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음에서 혀끝이 어디에 닿는지, 모음에서 입 천장의 공간이 얼마나 열리는지, 성악 교수를 연상시키는 집요함. 그는 말했다. 소리를 들으면 감정이 휩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선율의 길이 보이거든요. 어느 패널은 그 대목에서 순수권을 입에 가져갔다. 감탄을 숨기려는 몸짓이었지만 결국 눈가는 반짝였다. 소리를 본다는 문장이 이상하리만큼 고단하고 아름다운 직업의 시간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관 옆 좁은 벽장 문을 열자 검은 구두가 줄줄 섰다. 모두 왼발 뒤축에만이 달아 있었다. 징크스가 많아서요. 그는 수줍게 웃었다.
왼발이 문턱을 먼저 밟아야 해요. 그래서 연습 때도 왼발부터. 샤령 감독은 슬쩍 구두 바닥을 비추었고 타이틀은 조용히 떠올랐다. 몸이 기억하는 약속. 사소한 듯 보인 이 장면에서 스튜디오는 두 번째로 흔들렸다. 이 직업을 이만큼 오래, 이만큼 치열하게 지켜왔다는 신체의 잔여는 말보다 정직했다. 방 하나는 아예 편지의 방이었다. 팬들이 보내온 봉투 사이에 유독 낡은 종이 한 장이 섞여 있었다. 누렇게 떠버린 무는 종이, 잉크가 번진 획, 서투른 맞춤법. 제작진이 이건 하고 묻자 그는 한 박자 쉬었다. 고등학생 때 저한테 쓴 편지예요. 타임캡슐처럼 묻었다가 이사하면서 우연히 나왔죠. 자막은 내용을 조심스럽게 베꼈다. 너는 언젠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할 거야. 그날 엄마가 없어도 흔들리지 마. 울어도 돼. 근데 무대에서는 끝까지 불러. 이 문장을 읽는 동안 스튜디오에서는 마지막 장난기마저 빠져나갔다. 엄마가 없어도 라는 대목에서 패널 두 명은 동시에 고개를 떨궜다. 앵글은 넓어졌고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눈두덩을 훔치는 손길이 번졌다. 이때부터 화면은 거의 멜로디 없이 전개됐다. 솔직함 자체가 음악이었기 때문이다. 제작진의 코멘트는 짧았다. 처음엔 화려한 소품이 없어서 고민했어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그런데 카메라 리허설을 도는 동안 모두가 이미 무언가로 채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리, 약속, 흔적, 그리고 기다림. 그의 집엔 비어있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그 비어있음, 이야말로 사람을 채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을 화면은 보여주었다. 웃음을 쏟아내던 스튜디오가 눈물바다가 된 까닭은 바로 그 정반합의 감각 때문이었다. 텅 빈 벽이 하나의 무대가 되고 다른 구도 뒤축이 경력의 연대기가 되며 두은 편지 한 장이 인생의 각서가 되는 순간 침묵은 감동을 위해 선택된 최대치의 음향이 된다. 자령 말미 화면 속 그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뺑동. 제작진도 몰랐던 타이밍이었다. 문을 열자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든 이웃 할머니가 서 있었다. 오늘 그날이지. 그는 허리를 숙였다. 네, 오늘 녹화가 있어서요. 할머니는 봉지를 내밀었다. 김치 조금. 내 어머니가 매년 이맘때 담갔잖아. 냄새 맡고 싶을까봐.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카메라가 사선으로 떨리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아냈다. 널석에서는 숨 비슷한 탄식이 흘렀다. 자막은 어떠한 설명도 붙이지 않았다. 화면은 단지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남겨주는 접속의 감각을 길게 비추었다. 제작진의 선택, BGM을 뺐습니다. 시아라는 배경음악이 거의 없었다. 의도였나요? 라는 질문에 PD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트로놈 소리, 종이 부딪히는 소리, 구두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그게 이 집의 음악이더라고요. 다른 걸 얹으면 오히려 방해가 됐어요. 뺀 선택은 모험이었지만 정답이었다. 스튜디오의 눈물은 바로 그 채워지지 않은 공간에서 번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으로 그 공간을 채웠고 화면은 그 체험의 얼굴들을 조용히 받아 적었다. VCR의 마지막은 해질녘이었다. 창틀 위로 노을빛이 들고 그는 창문 가까이 놓인 마이크 앞에 섰다. 이 노래를 에서는 처음 불러요. 그가 뽑아낸 첫 모음은 거실의 공기를 아주 천천히 흔들었다. 장은 길지 않았다. 한 구절, 반 구절, 그리고 메트로놈의 딱 소리. 끝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울면 무대에서 덜 울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 스튜디오가 먼저 울었다. 웃음으로 시작한 녹화는 침묵으로 윤곽을 세우고 눈물로 마침표를 찍었다. 진행자는 한동안 말을 찾지 못하다가 겨우 한 문장을 꺼냈다. 이런 집이라면 우리도 가끔은 비어있어도 되겠네요. 그의 집이 공개되던 순간 스튜디오가 침묵한 이유는 하나의 답으로 축약되기 어렵다. 누군가에겐 어머니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처음처럼 이라는 5글자가, 다른 누군가에겐 다른 왼발의 뒤축이,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이웃의 김치 봉지가 말을 걸었다. 프로그램은 그 질문들을 정리하지 않았다. 각자가 품은 질문이 다음 장면을 살게 했다. 나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무엇으로 비워낼 것인가? 메트로놈이 마지막으로 흔들리고 멈출 때 관객들은 각자의 리듬으로 박수를 쳤다.
수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다. 그리고 그 여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해했다. 때로 사람을 울리는 것은 큰 서사나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약속과 아주 오래된 메모. 당 재생되지 않는 음악 대신 흐르는 정적이라는 것을. 그날 스튜디오가 침묵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중이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눈물로 완성됐다.